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동영상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같이 인물로 보는 보험 경영학 같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는 우리가 이제 경영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이 뭐 여러 가지예요. 이제 경영 뭐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업장을 이제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양대 산막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요. 왜?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거다 보니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기업이다 보니 회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 돈과 관련된 부분, 마케팅, 뭐 영업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기업은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양대산맥 하나는 경제적인 거, 돈을 벌기 위한 거, 또 하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돈을 벌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사람을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사람, 이 사람을 고용주, 사업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 내지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 국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돼, 근로자는 어떤 의무가 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 같이 일해주니까 잘 해주면 좋은데 이거를 법이라고 하는 걸로 기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기본적인 법으로 노동법이라고 그러죠. 노동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노동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화 과정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요? 사업주, 이 사람을 쓰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 둘한테 평등하냐 요거를 보기 위해서 노동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탄생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불평등해. 두 개 중에 누구를 위한 법이야?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 관련 법률 분쟁이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요 근로자는 이랬어요, 얘가 잘못했어요, 얘가 돈을 안 줬어요, 사업주가 뭐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위법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로만 주장을 하면 돼요. 거꾸로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지 않거든, 네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라고 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요 어느 시각에서 좀 바라보게 될 거야? 근로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업주의 시각에서 한번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을 펼쳐놓고요. 대표적인 법률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이런 걸 놓은 다음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너무 지겹단 말이야.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밌는 거 아니면은 당장 우리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알바라 그러죠. 알바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거꾸로 근로자 입장이 되겠지. 내가 받아야 될 권리, 또 내가 해야 되는 책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여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근로라든가 야간근로라든가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기준대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구두상으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며 거기에 대한 최저 기준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 좀 현실적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법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돈과 관련된, 진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과 관련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에요? 그냥 노동지청이라 그래요. 노동부가 있고요. 각 지역마다 노동지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경기노동지청, 서울이면 서울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그 노동지청에서 하는 건 뭐냐?
크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일 빈번하게 우리가 또 사업주가 경영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는 근로기준과 관련해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근로감독이라고 그러지. 아니면 나와가지고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걸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좀 많지만 그 중에서 딱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계약서를 써야 돼요. 무슨 계약을 쓰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살게 되면 지금 자취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어. 뭐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꼭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주인도 사인을 하고요, 들어간 세입자 사인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서류로 남겨야지 뭐가 명확한 것처럼 내가 일을 하러 어떤 사업장에 입사를 했어.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사업주하고 나하고 거꾸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고용을 했어. 그럼 나하고 근로자하고는 쌍방간의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 계약서를 뭐라고 해? 근로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로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과거에는 구두로 하든 뭘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꼭 안 남겼어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서류를 두 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는 사업주가 보관을 하고 하나는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안 하게 되면은 벌금입니다. 근데 나는 정식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바예요. 나 일주일만 일할 거예요. 같은 경우에도 하루를 일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위법사항이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근로계약서 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느냐? 근로기준법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일하는 장소가 어떤 거고 어떤 업무를 할 거고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 그 다음에 일하는 요일, 어느 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중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게 되어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계속 근속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거기 들어가고요,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하게 됐을 때 총 세 가지 경우에 뭐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사업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로자라고 내가 뽑았어. 직원을 뽑았어요.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 명 한 명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뭐 출근은 월요일, 우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아침 9시서부터 18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장에 몇 시간 있는 거야? 9시에 출근해가지고 쭉 해서 6시까지 있는 거니까 총 9시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업장에 있는 9시간 중에 1시간을 제외하고 나서 8시간이 근로시간이다 라는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을 어떻게 월화수목금을 한다. 그러면 주 5일 동안 내가 하루에 8시간씩 5, 8, 40시간씩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랬을 때 급여를 얼마를 줄 거야? 150만 원을 줄 거예요. 200만 원을 줄 거예요. 누구는 또 250만 원을 줄 거예요. 누구는 300만 원을 줄 거예요. 이거는 각자 하는 일에 따라서 부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는요, 아무리 돈을 적게 주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올해 기준 8,950원인가요? 이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많죠. 지난번에 대선 공약 때 2020년도까지 만 원을 넘기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누가 문제가 됐어요? 사업주가 문제가 되지. 왜? 근로자한테 급여를 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근로자들한테 돈을 좀 많이 벌게 만들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렸더니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채용을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병폐가 있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좀 완급 조절을 해가지고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요, 항상 가장 큰 자주 분쟁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찝을게요. 이거는 다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다시 좀 자세하게 찝어줄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중요하지만요, 실무적으로 살아가면서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경영과 관련해서 뭐 내가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한다든가 실무를 맡는다든가 했을 때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와 같이 반복적으로 좀 알아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쓰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고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퇴사를 한다든가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가장 분쟁이 많은 첫 번째, 바로 여기 보이나? 오케이. 첫 번째가 바로 퇴직금과 관련된, 영상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퇴직금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아. 모든 민원 처음 시작은 퇴직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법정 수당이다라고 해서 법으로 정한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법정 수당과 관련된 거는 퇴직금으로 시작되지만 법정 수당으로 번지게 되면서 이게 금액이 좀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연차 휴가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연차 휴가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라든지 아니 뭐 추가적으로 뭐 징계라든지 아니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발생하는 내용이다. 오늘은 저와 같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골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A라고 하는 사장이 있고요, B라고 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B라고 하는 근로자가 A라고 하는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A'이라고 하는 사업장에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해요. 네, 일을 하는데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의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은 언제 일정 기간 얼마큼을 일하면 주게 되어 있느냐? 최소 1년을 일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개월 일하면 빵원이에요. 빵원. 한 달 일해도 빵원, 6개월 일해도 빵원. 퇴직금은 11개월을 일해도 빵원이야. 그런데 1년, 12달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큼을 주게 돼 있어요? 한 달치 급여를 주게 돼 있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한 달에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씩 한 달, 두 달, 세 달 해갖고 12달의 일을 다 했어. 그럼 이 사람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갖고 총 얼마를 받아서 2,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됐어.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일하지 않았지만 어때?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1년치에 해당하는 200만 원은 퇴직금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분쟁이 되는 건 뭐예요? 1년 이하로 일을 했는데 퇴직금 주세요. 요거 안 된다는 거야. 1년 이상 일했는데 너 퇴직금 안 줄래? 요거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얼마큼을 주게 돼 있어? 1년 일했으니까 한 달치 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년 일하고 또 1년 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날 그만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치, 1년 한 달치, 1년 한 달치 합이 두 달치 주게 돼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1년 일했어요. 그리고 2년을 못 채우고 1년 반만이라고 내가 퇴사를 했어. 그럼 내가 월급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겠어? 1년 일했으니까 200만 원이 아니고 1년부터는 이게 하루하루 늘어나요. 하루 내가 일을 했어? 그러면은 200만 원 곱하기 365분의 하루치를 더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개월 일했어. 그럼 얼마를 받아야 돼? 한 달 반치를 줘야 되는 거지.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줘야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세금은요, 저하고 나중에 세금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내가 일을 할 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야. 특히 갑종 근로소득이라 해서 갑근세를 띈단 말이야. 근로소득으로 띄어가지만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소득은요, 내가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한 소득이잖아요.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 요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저와 같이 알아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하면 어때요? 크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불평등이 누구를 위한 법이야? 근로자를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늘 알아보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생기는 게 뭐냐? 1번 바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퇴직금은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일정 기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일정 기간이 얼마야? 1년이라고. 1년. 만 1년을 일을 하면은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주게 돼 있어. 2년을 일을 하면 두 달치를 주게 돼 있어. 2년 반을 일하게 되면은 두 달 반치를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일할 계산 하루하루 늘어가지고 퇴직금이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급여를 주면서도 내가 항상 어때? 퇴직금을 따로 모아놔야 돼.
야, 왜? 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걸 줘야 돈 안 빚내야 되는 거니까 모아놔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주들이 그렇게 안 모아놓고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 돈 줘 그러니까 나 돈 없는데 배째 이래버리니까 퇴직금 미지급 상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한번에 목돈 나가니까 부담스럽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줄지 말지 모르겠는 거야 사업주가.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야 퇴직금 이걸 퇴직금 제도라 그래요. 퇴직금 내가 나중에 사업주가 모아놨다 그만둘 때 확 주는 거를 이거 말고 우리 공정성 있게 공고하게 투명하게 은행에다가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구 계좌를 만들어? 근로자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매월마다 사장이 일정 금액 정확하게 8.7% 12분의 1만큼 급여의 12분의 1만큼 돈을 넣어놓으면 1년 지나면 거기 1년치가 쌓여있을 거잖아. 그걸 나중에 근로자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띄일 염려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매 월마다 나가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공무원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도입된 게 뭐예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져 있고요.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사업주가 그냥 퇴직금 너 이만큼 주게 되는 거. 이건 내가 알아서 모아야 되는 거 사업주가. 이걸 퇴직금 제도라고 하고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거는 좀 강제화 시켜가지고 매 월마다 사업주도 일정 금액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지. 이건 사업주도 못 빼가요. 왜? 근로자 명의니까. 근로자도 못 가져가. 왜? 사업주가 오케이 하지만 이거 풀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묶여있는 돈에다가 매 월마다 퇴직금을 넣다가 근로자가 이거를 나중에 가져간다. 근데 이 운영되는 형식이 어때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뭐 DC형, DB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알아보진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퇴직금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야 퇴직금 주기가. 그래가지고 일선에서 실제로 소상공인들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하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사장님들은요 퇴직금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요 어때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쓰는 데가 꽤 있더라는 거죠. 10개월짜리 근로계약, 뭐 11개월짜리 근로계약 심지어는 이거는 참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법정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정수당은 이건 조금 어려워요. 법정수당은 무슨 얘기냐? 법으로 정한 수당이다라고 해서 법정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으로 정한 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니까요. 법으로 정한 수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연장 근로수당, 하나는 야간 근로수당, 하나는 휴일 근로수당이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때? 연장 근로수당, 하나는 야간 근로수당, 하나는 휴일 근로수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일을 하러 갈 때 월급을 2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바를 하게 되면 특히나 얼마를 받아요? 시급으로 받잖아. 시급. 너 시급 얼마 줄게 라고 하잖아요. 따지기 편하게 10,000원이라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알바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시급으로 10,000원을 주게 돼 나한테. 근데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면서 1시간 쉬게 됐어. 그러면 사업장에는 9시간 있지만 1시간 휴게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점심시간. 휴게를 빼다 보니까 총 8시간의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나 시급 얼마였어요 아까? 10,000원이었잖아. 그럼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일당으로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80,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난 시급을 10,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면은 10,000원 주겠다는 얘기야. 내가 알바로 들어갔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총 9시간이 있는데 1시간만큼은 쉬어. 점심시간이어서 빼고 나니까 9시간 마이너스 1시간, 8시간. 총 8시간 일했으니까 8시간 곱하기 10,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80,000원. 이걸 뭐라고 불러? 일당이라고 부르지. 근데 8시간 일하고 80,000원을 받으면 이거 정상적으로 받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 5일 월화수목금 일하기로 했어. 근데 그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8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일을 더 했네? 1시간이 더 했어요.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7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1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연장 근로가 발생했는데 똑같이 그럼 얼마만 주면 돼? 10,000원만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줘야 돼? 연장 근로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급여인 10,000원이 아니라 거기에 50%를 추가해서 15,000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내가 1시간 일했을 때는 10,000원 받지, 2시간 일했을 때는 20,000원 받고, 4시간 40,000원, 8시간 하루 종일 일했을 때는 8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연장근로 1시간 더 일을 했어, 9시간 일을 했어, 그러면 90,000원이 아닌 95,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지. 왜? 연장근로 수당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어떤 게 기준인데 얼마큼을 일해야 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1일 기준 8시간만 일을 하게 돼 있어. 1주 기준 8시간 곱하기 5일 해가지고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루에 8시간을 넘어버리면 이건 연장근로인 거고요.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버리면 이것도 연장근로가 된다. 요거는 연장근로를 카운트해가지고 사업주는 별도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야간 근로라고 하는 게 있네요. 야간 근로. 밤에 일하면 고생했으니까 돈 더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야간 근로도 기준이 있나? 해 떨어지면 야간 근로인가요? 6시 넘어오면 야간 근로인가요?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몇 시부터 야간 근로예요? 밤 10시부터 야간 근로입니다. 언제까지? 해 뜨기 전까지. 내일 아침 명일 06시까지. 매일 22시서부터 이길날 06시까지는 야간 근로로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큼을 주게 돼 있어?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밤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일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9시가 지나서 밤 10시부터 일한 거는 야간 근로기 때문에 일한 거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돼? 1.5배, 0.5배의 야간 근로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야간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낮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8시간 일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일했어. 그러면은 야간 근로면서도 연장 근로잖아요. 그러면 야간 근로가 우선일까요? 연장 근로가 우선일까요? 예, 둘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연장 근로를 하면은 급여가 2배가 되는 거야. 만만치가 않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예, 우리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휴일 근로다는 쉬는 날 일을 하는 거를 휴일 근로라고 합니다. 그럼 쉬는 날이 언제인지만 카운트하면 되죠. 쉬는 날이 언제예요? 뭐 신정, 그 다음에 구정 전날, 구정 당일, 구정 2일, 그 다음에 3일절, 그 다음에 무슨 어린이날, 뭐 석가탄신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하고 매주 일요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게 이날이 이제 쉬는 날 맞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쉬는 날이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세월 반만 맞는 거예요. 뭐 이게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X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법적 공휴일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법